자, 12월 27일입니다. 풀스택 관련된 프로그래밍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기능들 다 끝나고 이제 페이지 번호 구현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코딩 수업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목록 페이지에서 보면은 리스트 페이지에 보면은요. 지금 가져오고 있는 데이터가 리덕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데이터, 로딩, 에러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데 얘가 백엔드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그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해서 어, 페이지 번호 구현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각자 이거를 확인해 보셔서 여기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안 돼 있으면 이거 우리 백엔드에서 처음에 만들 때 메타라고 만들었다가 이름이 리덕스에서 쓰이는 거랑 파라미터가 겹쳐서 나중에 페이지네이션을 한번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여기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표시가 안 된다면 그 백엔드 코드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서버 쪽에 그 컨트롤러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내려줄 때 여기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컨트롤러에서 목록 부분에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야 돼요. 요걸 받아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를 얘가 또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백엔드에서 오는 데이터를 리덕스가 받으려면은 여기 초기화 부분에서 구조 분해할 때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고 갈게요. 여기 화면 출력하는 부분에서 자, 페이지네이션이 있다면 json.stringify 페이지네이션 요게 있을 때만 얘를 출력해라 라고 해서 표시해보면 여기 이제 페이지네이션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이게 확인되면은 얘를 가지고 화면 하단부에 페이지 번호 구현을 넣으면 됩니다. 자, 괜찮겠죠? 일단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 페이지네이션 목록 페이지에 먼저 걸고 그 디파트먼트 리스트에서 페이지 번호를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걸고 이 정보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봐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 화면 하단부에 페이지 번호 출력하는 거는 사이트 하나 만들 때 여기저기 꽤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컴포넌트화 하기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 번호 구현을 위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agination.js라고 하나 만들고 자, 기존에 쓰던 컴포넌트 코드를 하나 좀 복사해서 좀 변경할게요. 제가 지금 코드 템플릿이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props를 받으면 돼요. 여기서 console.log에 props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럼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파트먼트 리스트에서 임포트부터 할게요. 임포트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얘한테 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정보, 얘를 전달을 해보자고요. 자, 보통 이제 화면 하단부에 들어가니까. 자,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페이지네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째로 보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괄호 안에 지금 태그가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리액트는 이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태그는 무조건 한 덩어리로 함축이 돼야 돼요. 리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렇게 포함시킬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를 div 같은 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성할 때 준비 잘해야 되는 게 이렇게 태그가 추가돼서 태그를 감싸다 보면은 CSS 선택자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div로 묶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 프롭스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프롭스를 받아서 props.pageNation이라고 출력을 해보면, 자, 일단 새로 고침 하면은 페이지네이션 정보가 이렇게 쭈룩 나오죠. props라고 받아서 props.pageNation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구조분해해서 pageNation이라고 받으면은 여기서 출력할 때 그냥 pageNation이라고 출력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어차피 새로 고침했을 때 결과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네이션 안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이런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조분해를 한번 또 할까요? 필요한 것만 하자고요. 자, 그룹 카운트, 그룹 엔드. 다 필요하네. 그룹 스타트. 자, 리스트 카운트는 필요 없어요. 페이지 번호 출력할 때. 자, 넥스트 그룹 퍼스트 페이지. 그다음에 나우 그룹도 필요는 없어요. 나우 페이지 필요하고요. 오프셋은 MySQL 때문에 쓰는 거지 여기서 필요 없어요. 자, 프리뷰 그룹 라스트 페이지 얘도 필요 없고, 얘네들은 내가 출력을 해줄 거면은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출력할 때 안 쓸 거예요. 얘네들만 쓸게요. 자, 이 페이지네이션을 다시 한번 구조분해합니다. 그럼 중괄호가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가야 되나? 페이지네이션을 다시 한번 구조분해합니다. pagination.js 페이지 번호 구현인데 props.pagenation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아, 이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어차피 노드에서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지금 노드의 utilhelper에서 만드는 요 정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요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 주석을 여기다 그대로 한번 재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받을 때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고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 nav 태그를 하나 정의할게요. 콘스트 페이지네이션 컨테이너는 styled.nav. 자, 이렇게 해서 nav 태그라는 애를 하나 재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 UL 태그로 할까요? UL 태그로 합시다. 자, 보통 페이지 번호는 이제 목록으로 많이 가요. 토탈 그룹도 하나 가져갔죠. 토탈 그룹도 하나 가져갑시다. 전체 그룹 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링크도 필요합니다. 자, nav 링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보자고요. 첫 페이지로 이동하기. 첫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는 사실 뭐 별거 없죠. 무조건 페이지 번호 1로 걸면 되니까. li 걸고요. nav 링크. 아, 그냥 링크로 갈게요. nav 링크 후. 일단은 샵으로 뛸게요. 여기에 1. 첫 페이지는 무조건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끝 페이지로 이동하기. 아, 마지막 페이지를 의미하는 게 토탈 페이지 요거네요. 토탈 그룹이 필요 없네. 자, 끝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지금은 일단 페이지 번호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1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1페이지와 103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보통 첫 페이지로 갈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짜리가 들어가고 끝 페이지는 이렇게 가고 전 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뒤에 가운데 숫자 값들이 이렇게 땡땡땡 들어가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를 적용한 건데 얘는 무조건 1페이지고 얘는 무조건 끝 페이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페이지 번호가 걸렸으니까 데이터 페이지는 한 다음에 여기에 1, 여기도 데이터 페이지는 한 다음에 토탈 페이지. 이 데이터 페이지라는 값을 실제로 쓸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는 용도예요. 비슷한 속성 설명을 주는 속성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타이틀 속성으로 갈까 그냥? 타이틀. 타이틀 속성을 주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거기 글자가 말풍선 같은 게 떠요, 나중에.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표시할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자, 특수 문자 쓸만한 게 있나 좀 봅시다. 이거 하겠다고 아이콘 폰트 쓰는 건 좀 아까워서요. 저는 그냥 특수 문자로 처리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이콘 폰트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이거 두 개 겹친 특수 문자가 있을 텐데. 아,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잠시만요. 어, 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냥 텍스트라고 있네. 여기 있다. 음. 자, 요게 두 개짜리 화살표래요. 그리고 얘도 반대 방향 두 개짜리 화살표. 자,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CSS는 나중에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기. li. 이전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기. 얘는 lt. 얘한테 걸어야 될 그 값은 스토리북 그룹 라스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룹의 첫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는 넥스트 그룹의 퍼스트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사이에 페이지 번호만큼 반복을 걸어줘야 돼요. 반복 범위는, 반복 범위는 여기 스타트 페이지 어디 갔어? 그룹 스타트부터 그룹 엔드까지예요. 이게 단순하게 포문을 걸 수 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JS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포문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을 강제로 만들어서 그 배열을 가지고 맵 함수를 돌려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JXX 그다음에 for 루프 이런 식으로 반복 돌리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배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array from 함수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라고 돼 있죠. 자, array from이라고 하면서 랭스에다가 데이터 개수를 넣으면은 배열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요걸 쓰도록 할게요. 페이지 수만큼 출력하기. 자, 바로 엽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코드 블록이에요. 자, array from. 그냥 new array도 될 것 같은데. new array에 5개라고 하면 배열이 5개 생기잖아요. 아, 점 fill이라고 하면은 그 배열에 어떤 값을 채워요. 강제로. 자, 그럼 모든 배열에서 0으로 채운 거예요. 점 map.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그럼 배열이 5칸짜리가 만들어지는데 fill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0으로 채워져요. 자,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는 그룹 스타트. 요게 시작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페이지건 5페이지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0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룹 스타트로 채웁니다. 그럼 만약에 페이지 번호가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 번호가 6, 7, 8, 9, 10 이렇게 된다면 얘가 6이니까 모든 배열에 6으로 다 차겠죠. 그렇죠? 근데 요 i가
0, 1, 2, 3, 4니까 모든 데이터가 6으로 찬다라고 하면은 더하면 밑에 값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1로 찼을 때 여기에다가 V 플러스 I라고만 해주면 페이지 번호가 쪼르륵 나올 수 있어요. 페이지 번호 구현은 수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밑에 GT인데 똑같이 LT라고 했네. GT.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게 6, 7, 8페이지까지만 있다. 근데 배열을 무조건 5칸까지만 만들면은 뒤에 없는 페이지 2개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룹 스타트가 6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엔드가 8이에요. 그럼 여기에 내가 딱 원하는 것만큼만 하려면은 그룹 엔드에서 그룹 스타트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배열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룹 엔드 빼기 그룹 스타트, 아이고, 배열의 개수가 그룹 엔드 빼기 그룹 스타트 플러스 1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개수만큼 반복이 나와요. 자, li로 놓고 다시 링크 to 일단은 주소 샵 걸고 타이틀은 페이지 번호 똑같이 걸어주고 출력도 페이지 번호 똑같이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 번호가 쪼르륵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CSS 잡읍시다. 근데 페이지네이션은 CSS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올게요. 페이지네이션 CSS. 여기 바로 있네. 여기 제일 낫네요. 자, 여기서 보면 페이지네이션이라는 게 div 태그로 되어 있네요. 제일 바깥에 컨테이너인 것 같아요. 자,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걸었는데 이거 인라인 블록으로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div에 다짜고짜 a를 걸었네. 얘네는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자, 리스트 스타일 논 헤딩 0 마진 상하 20픽셀 좌우 오토. 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은 가로로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렉스에 대해서 정렬을 가운데로 시킬 건데, 플렉스 속성은 저도 기억 못하는 게 많아요. 좀 찾아서 보면서 할게요. 정렬 방향은 당연히
로우고 줄넘김은 하면 안 되고 페이지 번호가 한 줄로 나와야지 여러 줄로 하면 안 되죠. 칠까요? 플렉스 플로우, 로우하고 랩 합쳐서 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센터로 그러면은 가운데로 몰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 태그들, 이 안에 들어있는 A 태그들한테 그 결국은 이 링크죠. 이 링크들한테 모양을 줘야 됩니다. 링크는 A 태그로 표현되니까 A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요. 헤딩 좌우 얼마를 줄까요? 그래도 아까 모양이 그게 이쁘긴 했는데 음,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히긴 했는데 엄청 크네. 폰트 사이즈 12픽셀. 상하 좀 줄입시다. 너무 크네요. 조금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진도 좀 땡깁시다. 오케이. 자, 글자 색깔은 다 까만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까만색으로 주면 되고요. 컬러는 블랙.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가 됐을 때 현재 페이지라고 이제 활성화가 된 거에 대해서만 글자 색깔을 좀 바꿔줄 거예요. end.active한테는 글자 색깔이랑 백그라운드 색깔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항목 중에 만약에 클래스 네임은 액티브라고 들어간 게 있다면 걔는 이렇게 뾰로록 색깔이 현재 페이지 여기다라고 강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일단 빼고. 자, 근데 액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점 disabled한테는 이건 이제 또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클래스 네임은 disabled라고 되어 있다면 저 disabled라는 클래스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딱 회색으로 주고 글자 색깔도 회색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커서는 자, 금지 모양의 커서가 뭐였더라? 아, not allowed. 이거 not인데 나오라고 줬다. 자, 그럼 이제 disabled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그 금지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커서가 저거 말고 빨강색도 있었는데 잠시만요. 계속 이 색깔이네. 그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올라간 거는 액티브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색깔보다 좀 더 진한 색깔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칼라피커 초록색 계열에서 조금 진한 색깔 이 정도면 될까요? 아, 후보가 점이 아니고 콜론으로 붙어야 되네요. 자, 색깔 바뀌고 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이 회색은 클릭 못하게 만든 건데 마우스 올리면 얘도 그 뭐냐 뭐지? 테두리 색깔이 같이 바뀌어요. 배경 색깔은 아니더라도 테두리 색깔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호번대 점 not active. 아, disabled. disabled 클래스가 없는 애. 그럼 얘는 색깔이 안 변하죠. 얘만 변하고. 자, 위에 또 액티브도 한번 줘볼게요. 액티브. 자, 그러면 얘도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현재 페이지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굳이 클릭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액티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CSS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뭐야? 어? 돌도 먹네. CSS 선택자 낫고
not disabled의 호버이거나 혹은 조건을 반대로 줘봅시다. not active의 호버. 다 먹어버리네. 얘네들은 당연히 되고 이게 두 개가 먹어버리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드네요. disabled가 있을 잠깐만요. active, disabled, 호버. 호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and that disabled and that active. 자, 어디 선택자 요게 구성된 게 맞나 봅시다. 그 and가 붙으면 이제 동시에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되고 얘도 되네. 그럼 하나만. 얘는 안 되고. SCSS에서 지금 콤마가 안 먹네요. 그럼 그냥 한 번 더 복사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클릭 못하게. 아니, 왜 멀쩡하다가 두 개를 동시에 넣으면 이럴까? 마지막.
이제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자, 아유, 힘들었다. 자, 모양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얘네가 클릭했을 때 실제로 이동할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URL 주소를 가져와서 여기에 물음표 찍고 페이지 번호는 뭐다. 이렇게 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그 콘솔.로그 핸더 윈도우.로케이션이라고 잡아오면 이제 리액트는 저거 안 쓰죠, 참. use 로케이션. 네. 요 훅을 씁니다. 콘스트 로케 URL은 use 로케이션. 자, 이게 현재 URL이에요. 자, 반복문으로 출력하고 있는 거 지금 키 속성 없대요. 예, 이거는 일단 그러려니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패스 네임이 그 주소고, 서치는 파라미터. 여기 A는 100, and B는 200, and C는 300.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여기 서치에 또 값들이 쪼르륵 들어가죠. A 밑에 B 밑에 C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은 이건 없는 페이지니까 안 나오겠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서치라고 하는 요 값에다가 페이지 번호 값을 추가시켜서 생성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객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패스 네임하고 서치 두 가지만 추려볼게요. 그냥 로케이션이라고 다 가져옵시다. 자, 여기 반복문 처리 중이니까 키까지는 들어가자고요. 는 그냥 I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양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재 URL 가져오는 것까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실제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제 그거까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실습 파일을 한꺼번에 배포할 테니까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시간이 조금 오래됐네요. 11시에 시작할게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만큼의 태그 단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태그를 리턴해 줄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함수 정의를 위해서 유즈 콜백 가져왔고요. 이 유즈 콜백 안에서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링크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URL에서 페이지 파라미터를 다시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허리 객체에 페이지 번호 파라미터 추가를 합니다. 허리.페이지는 타겟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굳이 이걸 제이슨으로 바꿀 필요 없겠네요. 파람스 점 하면서 페이지는 타겟 페이지. 제이슨으로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가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변경된 파람스 객체를 다시 쿼리 스트링 문자열로 변환을 합니다. 콘스트 QS는 파람스.toString. 자, 이거를 다시 로케이션에 넣어줘요. location.search는 QS. 쿼리 스트링 문자열을 로케이션 객체에 다시 추가하고요. 문자열을 로케이션 객체에 덮어 씌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URL을 추출합니다. 콘스트 타겟 URL은 location.toString. 자, 이렇게 해서 이 타겟 URL을 여기다가 링크로 겁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 일단은 배제. 자, 그럼 이 페이지 넘버라는 이 함수를 여기서 링크 걸어주면 되는데, 이런 텍스트들은 아직은 처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숫자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 1. 여기서는 페이지 넘버에 프리브 그룹 라스트 페이지.
자, 여기서는 페이지 넘버에 V 플러스 I. 자, 리턴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줄로 추격 가능하네요. 자, 여기는 넥스트 그룹의 퍼스트 페이지. 자, 여기는 토탈 페이지. 자, 출력하는 와중에 키도 출력해줘야 되니까 키는 타겟 페이지라고 걸어줍시다. 네, 이렇게 되면 키가 좀 중복되는 게 생길 것 같은데 일단 갑시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이 부분들은 일단은 숫자 값으로 다 찍어 놓은 거죠. 일단은 숫자, 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은 일단은 숫자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표시될 텍스트가 맨 첫 페이지랑 맨 끝 페이지, 그 다음에 전 그룹, 다음 그룹으로는 약간 다른 특수 문자니까 링크 텍스트라는 파라미터를 또 보낼게요.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전달했다면 걔를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숫자를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표시할 텍스트를 파라미터로 줘서 만약에 이 링크 텍스트가 들어왔다면 걔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타겟 페이지를 출력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링크 텍스트를 여기다 찍어주는데 자, 만약에 링크 텍스트가 없다면 링크 텍스트는 타겟 페이지. 출력할 텍스트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페이지 번호로 대체함. 자, 근데 이렇게 출력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은 여기에 출력할 내용을 HTML 특수 문자로 줬잖아요. 그럼 리액트가 그걸 진짜 고지고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트롱 태그로 감싸 볼게요. 이거는 임시 코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태그가 고지고대로 이렇게 다 출력돼요. HTML 태그를 직접 출력하면은 이게 만약에 사용자 입력값을 출력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막 조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children의 HTML 태그를 직접 출력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사용하려면 속성 이름이 좀 흉측한데 dangerously set inner HTML이에요. 거기에다가 값을 줘야만 HTML 태그 직접 출력을 허용을 해요. 자, 근데 이걸 하려면은 링크가 아니라 A 태그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어... 이게 지금 링크 태그라서 안 먹는 것 같아서 여기를 스판으로 바꿔볼게요. 뭐가 특성이 또 바뀌었나 보다.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얘는 언더바 2개 HTML 콜론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네요. 그럼 그냥 링크에 걸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굵게 표시가 돼 있죠, 지금 글씨가. 자, 그러니까 HTML 태그를 접목한 텍스트를 출력하면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문자가 표시될 수 있는 거죠. 자, 출력되는 텍스트 표시됐고요. 이제 클릭했을 때 URL.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자, 객체로 들어가네요. URL 추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타겟 URL location to string.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콘솔.log의 location. 자, 패스 네임 파라미터 페이지 103. 패스 네임 파라미터 페이지 103.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페이지 번호가 다 똑같이 들어가네요, 이거. 일단 요거는 뭐 텍스트 잘 출력되게끔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to string react location to string. 자, URL 번호는 잘 나오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문자열로 추출했더니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로케이션 객체가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결합해 버리죠, 뭐. 타겟 URL은 로케이션 점 패스 네임 플러스 로케이션 점 서치. 이렇게 하면은 URL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1페이지. 서치가 있다면 중간에 또 물음표가 빠지네. 달러 패스네임에 물음표 달러 로케이션 서치. 그렇지 않다면 그냥 로케이션 점 패스네임만. 자, 변수 좀 줄일게요. 일단 구조분해해서 얻어오고 다시 요걸 할 필요는 없겠다. 자, 패스네임하고 서치 사이에 물음표 하나 낑겨서 결합.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자, 페이지 접근했고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찍어서 확인해 봅시다. 아, QS를 걸어야 되구나. 소리. 자, 이 페이지. 자, 1240. 네, 5, 6. 자, 아직 페이지 번호가 여기 링크 그 데이터 가져오는 거에 반영되어 있는 처리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일단 페이지 번호 출력한 것까지만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그 클릭됐을 때 화면상에 보이는 페이지 번호를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자, 최종 URL을 추출할 때 지금 이 타겟 페이지가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 번호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페이지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페이지가 1페이지야. 그러면 얘는 굳이 클릭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 페이지와 레스로 지정한 다음에 만약에 타겟 페이지랑 그 다음에 여기 그 파라미터로 있는 나우 페이지가 같다면 타겟 URL은 그냥 샵으로 치면 돼요. 굳이 클릭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혹은 자, 지금 클릭할 수 없는 경우 어 프리비우스 라스트 페이지나 넥스트 그룹 퍼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클릭할 수 없는 경우는 값이 0 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타겟 페이지가 0인 경우는 이 주소를 강제로 샵으로 떼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 조건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3 학년 산자로 치환하면은 물음표 걸고 이때는 샵, 그렇지 않으면 주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개발자 도구에서 이제 클릭을 해 봤을 때 새로 고침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맞아. 예, 리액트는 링크 주소를 그냥 샵으로만 걸면 슬래시로 걸려요. 예, 그게 좀 리액트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샵 링크를 걸고 싶으면 주소값을 샵 느낌표로 줘야 돼요. 리액트는 링크 걸 때 샵 주소를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느낌표 샵이었는지 샵 느낌표였는지 좀 가물가물하네. 아,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갑시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A 태그가 아니라 점 링크로 클래스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 조건을 걸 3학년 산자로 조건을 걸고요. 조건이 충족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을 하는데 자, 얘는 지금 링크가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스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에 디스에이블드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링크가 걸려야 되는 경우는 네, 링크를 주고요. 타이틀 속성도 이제 뭐 줄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얘네한테 공통적으로 링크라는 클래스를 줘서 CSS를 활성화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지금 클릭 못한 애들이라고 이렇게 막혀 있죠? 뒤로 못 간다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애들은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링크가 나온 거고. 지금 보니까 회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상하다. 배경 색깔은 그냥 흰색으로만 가고요. 글자 색깔만 회색으로 치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이게 더 자연스럽다. 자, 이제 클릭할 수 있는 것과 클릭 못하는 걸로 지금 구별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요. 자, 타겟 페이지가 나우 페이지인 경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타겟 페이지가 0일 때 클릭할 수 없는 링크라고 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자, 타겟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와 같다면, 그렇지 않다면. 자, 여기는 똑같이 링크를 주는데 스판, 스판으로 주는데 여기는 액티브를 같이 줍니다. 페이지가 0으로 오면은 링크 걸지 마요. 디스에이블드. 근데 페이지 번호가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랑 똑같으면은 액티브로 줘요. 클래스를. 링크 걸지 말고. 그 외에만 링크를 걸어요. 자, 그러면 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것도 링크 텍스트랑 또 구별해야지. and is nan 링크 링크 텍스트가 숫자가 아닐 때만. 해야 되나? 5억? 됐네요. 땡큐.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좀 예,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액티브.
이게 일로 가야 되네. 됐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 번호도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번호가 지금 바뀌질 않고 있죠? 그렇죠? 이게 로케이션이 바뀌면은 여기가 다시 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 상태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태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뭔가 따로 바뀌는 게 없어요. 화면이 갱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태값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네, 요건 조금 이따 해결을 좀 합시다. 페이지 다시 렌더링 시키려면은 선택값 만들어야 되는데 더미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것만 제대로 쓸게요. 범위를 만든다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 걸 가상으로 억지로 만드는 얘기예요. 자, 자, 그럼 이제 다시 디파트먼트 리스트로 갈게요. 쿼리 스트링 변수가 받아오고 있는데 유즈 쿼리 스트링에서 이제 쿼리라는 값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페이지라는 값도 추가합니다. 그럼 URL에 있는 페이지 번호를 얘가 받아오겠죠? 자, 페이지도 지정합니다. 페이지는 없으면 1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페이지는 페이지라고 넣어주면 이제 쿼리 스트링에 있는 페이지 값이 바뀌면 리스트를 다시 가져올 거예요. 이 페이지 밑에 여기 색깔은 보지 마시고 여기 목록만 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다음 7, 8, 9, 10 다음 자 액티브 클래스만 지금 적용이 안 되네요. 다음 자 이전, 이전, 이전 자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비활성되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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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끝까지 갑니다. 비활성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 페이지 네이션에서 구현은 됐는데 활성, 비활성 처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활성, 비활성 처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조건 만드는 거 좀 여기서 만들면 좀 귀찮으니까, 아니 귀찮대요.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코드 if문으로 만듭시다. if 타겟 페이지가 0이면 비활성 상태의 링크인 경우 요걸 리턴해 줍니다. 리턴. 그렇지 않고 타겟 페이지가 now 페이지와 같다면 자, 얘를 리턴해 줄게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이라면 리턴. 얘를 리턴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li로 한 번씩 감싸주면 되겠죠? 네,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코드가. 자, 이제 요 액티브가 지금 안 바뀌는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콘솔.log 타겟 페이지 %d now 페이지 %d 타겟 페이지 now 페이지. 언제 액티브 걸리는지 봅시다. 자, 이때 액티브 잘 걸리는데 아니, 왜 링크를 클릭하면은 안 바뀔까? now 페이지 값이 지금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음. 그리고 now 페이지가 값이 안 바뀐다라.
백엔드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주는데 프론트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네요. 메모라이즈를 빼볼까? 자, 지금 저도 막혔습니다. 메모라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now 페이지를 여기 있는 걸 쓰지 말고요. import use query string. 네. const 페이지는 use query string. 네, 페이지 번호라는 애를 now 페이지로 이름을 바꿔서 받을게요. 그래도 안 바뀌네. 이것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서 진행할게요. 저 CSS 저거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요 CSS 액티브 상태가 안 바뀌는 거, 요것만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말을 안 듣네요.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얘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네, 요것만 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2시 20분, 12시 10분에 봅시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잠시만 프리티어 설정 하나 바꿀 게 있어서 좀 손 좀 보고요. 240글 줬는데.
자, 아까 기능이 동작을 안 했던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페이지 번호에 대한 링크를 출력하는 함수를 use callback으로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빈 배열을 세팅을 했어요. 빈 배열을 세팅했다라는 의미는 최초 1회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가 처음 열리면 now 페이지 값은 1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함수를 정의하면서 아까 제가 이 함수 안에서 now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값 얘를 이 전역 변수를 직접 끌고 와서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 최초에 들어왔던 1이라는 값이 이 안에 1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일단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해서 이 페이지 번호가 바뀌잖아요. 이 페이지로. 근데 한 번만 정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now 페이지는 1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를 함부로 끌어다 쓰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괄호 안에다가 now 페이지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처음에 1로 들어왔을 때 1이라는 값을 복사해서 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얘가 2로 바뀌면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다시 만드는 거야. 안에서 2로 바꿔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함수를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낭비 같아서 그냥 now 페이지를 이 안에서 직접 끌어다 쓰는 걸 없애버리고 얘를 여기서 파라미터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러면은 이 함수는 한 번만 만들어도 매번 변경된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니까 함수를 재정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리액트의 큰 특징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자, 첫 페이지로 이동했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요거 첫 페이지 링크랑 똑같으니까 색깔 강조가 된 거고요. 페이지 이동 계속합니다. 자, 6, 요거 누르면 5개 단위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끝 페이지까지 갔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코드 하나를 또 추가했는데, 자, 페이지 번호가 바뀌면 화면만 이렇게 갱신이 돼요. 여기 화면은 바뀌죠. 자, 근데 리스트에서 로우스를 20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화면이 내려가면 이렇게 스크롤이 되죠.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하면은 화면이 갱신만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보려면 스크롤을 사용자가 다시 올려야 돼.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함수에 그냥 스크롤바를 맨 위로 올리는 코드를 강제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바뀌면 스크롤이 맨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
자, 페이지네이션 파일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리스트도 다시 한번 배포할게요. 자, 소스 파일 지금 보내드렸고요. 페이지 번호를 구현하는 거는 이제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아,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워낙 수학식이 좀 많이 들어가는 기능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예제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예제로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정작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없어져요. 그냥 수업 예제 갖다 조립만 하게 되지. 직접 만드는 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취업 준비가, 제 취업 준비가 돼버리지 여러분 취업 준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진짜 막막해져서 이제 질문을 하시지 않는 이상 이제 코딩 관련된 거는 제가 준비한 모든 6개월치의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과목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개발된 거를 실제 서비스로 가동하기 위해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배울 거예요. 깊게 살펴볼 건 아니고 그냥 설치하고 세팅하는 정도만 해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 본인들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게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끔 해드릴 건데, 그러려면 일단 다운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각자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용량이 좀 커요. 아무래도 운영체제 설치 파일이다 보니까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지장이 없도록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주소를 보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분투 리눅스 설치 이미지. 자, 이거는 진짜 윈도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에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한 개밖에 안 깔려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를 밀어버리고 이걸 깔아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당장 컴퓨터 쓰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컴퓨터에 가상의 그 컴퓨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적으로 깔 건데요. 얘는 자, 일단 첫 번째 VMwar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다운로드 들어가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VMware 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별다른 등록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VMware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유료인데 플레이어라고 돼 있는 거는 일반 개인용으로 나온 거라서 무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맥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보시면 이제 무료 평가판 체험하기라는 게 있는데 얘를 통해서
받으시면은 이제 맥에서 쓸 수 있는 버전이 나오긴 해요. 근데 맥에서 얘를 만약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용 라이센스 등록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각자 개인용 라이센스를 그 등록하시면은 네, 이거를 이제 그 개인 사용에 한해서 무료로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VM웨어 맥 퓨전 맥 무료. 네. 여기 보시면은 무료 사용 방법에 대한 그 등록 방법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인터넷에서 어둠의 경로로 구하려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우리 반 맥 사용자 중에 그게 가능하신 분 제가 알기로 한 분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버전은 인텔 CPU용이기 때문에 M1 CPU 이상 쓰시는 분들은 여기 정식 사이트에서 받으셔야 되니까 요거를 꼭 따라가셔야 될 겁니다. 인텔 CPU용은 그 어둠의 경로로 무료 버전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그냥 각자 받아서 씁시다. 자, 이렇게 얘를 깔고 나면은 본인 컴퓨터에 이렇게 가상의 컴퓨터를 또 띄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맥 안에 맥을 또 띄워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도 수업 자료 때문에 뭔가 설치 과정을 그 스크린샷에 남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 또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설치해 놓고 이제 가동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M웨어 그랑 각자 우분투 리눅스에 대해서 내려받으시면 될 겁니다. 리눅스 진도는 내일부터 요번 주 동안 최대한해서 요번 주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요번 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이제 공식적인 코딩 수업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 걸로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따로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으로만 이제 코딩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5개월 좀 넘는 기간이었죠?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100% 정리는 다 안 되셨을 거예요. 사실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한 번 듣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수업 내용들 정리해서 들으셔야 될 거고요.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네. 자, 이거는 유튜브 제 채널이고요. 몇몇 수업들을 그냥 영구적으로 오픈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우리 수업은 이제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작한 게 자바스크립트부터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 HTML 같은 거는 수업 내용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정렬 기능 써서 뭐 최신 순위든 뭐 오래된 순위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제가 재직자반 자바스크립트 했다는 거 보고 이거는 지금 다른 학원에서 그 파이썬 기초 수업 했던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후에 다른 수업 영상이 또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공개한 거는 그 삭제는 안 할 예정입니다. 자, 거의 6개월 다 돼가는 기간 동안 이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딩 수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남은 내용도 그 각자 잘 임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마지막 과목 리눅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중간 신호할 때 볼 거고요. 이제 진도 거의 사실상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출석만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